정화, 또 뭐? 경금, 뭐 있었어? 개수. 자, 이러면 보자마자 탁 두 마디가 나와야 돼. 두 마디만 뱉어보세요. 정화가 경금을 재련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화가 경금을 재련함으로 이 친구는 능력이 어떻게? 너 참 능력 탁월하다. 재능과 능력이 어떻게? 탁월하다. 첫 번째 나와야 돼. 자, 뭐다? 이거는 하나로도 치지만 두 개의 불로서 에너지가 어떻게 더 크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사주를 딱 여는 순간 뭐라 해야 된다? 너 정말 타고나고 뛰어난 애다. 너 거의 천재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화 경금이 이렇게 첩신이 있어가지고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알겠죠? 정화 경금이, 정화가 혹은 신금이 지지에 있더라도, 신금이 어디 지지에 있더라도, 이래 있더라도, 자기 인자에 정화 경금 있는 사람. 밑에도 마찬가지. 정화, 오화도 마찬가지라. 오화가 있다. 요래 있다. 뭐라고 타기겐다? 재능이 정말 탁월하고,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라고. 그렇지. 있잖아. 저부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용광로 풀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금을 어떻게 재련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과 기술이 있다. 무조건 이거 딱 있는 순간이 있다. 뭐라 딱 특히 천간에서 뭡니까? 밖으로 뭐 한다? 투건해서 드러나는 거잖아. 남들이 다 보이게 뭘 하는 거예요? 천간만 보고 바로 천간이 뭐냐면 내가 드러나진 남들이 누구나 다 보는 하나의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내가 탁월한 표출 재능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많은 불꽃으로 경금을 재련을 해. 두 곳에서 토치, 불을 해가지고 용광로에 뭔가를 하여튼 호미를 만들든 나스를 만들든 뭐 만들어. 여기 뭐 하면 좋을까? 여기 왔으면 뭐야? 최고였다, 최고. 여기 왔으면 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설명. 왜? 그렇지. 연장마저 어떻게 번들번들하게 만든단 말이야. 정화로 재련을 했어. 시끌어하니까 뭐예요? 빗물과 녹이 끼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너지의 관계성, 운동성, 관계성 플러스 궁성론이 들어가는 거야. 궁성론. 궁성론 뭐다? 내 자리다 이거지, 자리. 자리가 어디 자리야? 윗대 조상 자리잖아. 내가 터치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윗대 조상 자리란 말이야.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구구절절하게 볼 필요 없어. 자, 천간을 딱 봤는데 얘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장 하두이고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자,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비경급의 자기 힘도 되지만 뭐야? 비경급의 인자로 말미암은 뭔가 있겠죠? 또 두째 뭐? 내 연장을 녹을 쓰게 만들지. 그죠?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통계에 다 나오는 거라. 자, 그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나죠? 이건 뭐야? 윗대 조상이면서도 재잖아, 재. 맞죠? 이게 뭐야? 관이지. 관. 관에 대한 애달픔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평생을 살면서 윗대 조상에게 혹은 윗대에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관에 대한 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빛나야 될 그런 연장이나 재능이 뭐가 쓸어? 녹이 쓸어. 그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공부는 정말 잘했다 이거지. 관이 뭐야? 어린 시절에는 학교. 맞죠? 학교가 녹이 쓸어야 돼.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학교가 녹이 쓴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에너지 우등수로 바꾸면? 서울대 가야 되는데 몇 단계 낮춰야 돼. 그렇죠? 자, 얘가 윗대의 인자로 말미암아 얘가 녹이 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운동수로 바꾼다. 내 집에서 윗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녹이 쓴다. 윗대 돈 벌어가지고 뭘 해줘야 돼? 부모 내 뒤치다거리 하겠죠. 부모 뒤치다거리 끝나면 누구 뒤치다거리 해야 돼? 천간의 이 인자로 말미암아
이것을 태어나면서 에너지 코드로서 느끼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돼 있잖아. 운동성의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청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가지고 올해 이런 일이라고 다 했죠?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자, 올해 병원 갔더니까 어때요? 일단은 얘한테는 뭐야? 급제. 그러니까 재물에 탈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것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떠야 되겠지? 그죠? 재물이 나가면서 이것이 밝아지는 일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요거와 요거와의 관계성이 있겠지. 요거와 요거와의 관계성, 요거와 요거의 관계성이 있다. 요것을 읽어준다. 얘기했잖아. 무토. 이게 하지 말까? 개수. 자, 무토 개수가 첩신에 있다. 뭐라 했어, 내가? 그렇다. 산에 비가 온다. 산에 비가 온다. 딱 보고, 사주 딱 보자마자 뭐라 얘기해야 돼? 야, 근데 외롭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같은 시나리오와 각본을 받았다. 누구는 한 편에 10억짜리 배우인데, 누구는 1000만원짜리 배우, 누구는 2만원짜리 배우야. 그건 뭐야? 이거를 보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5천짜리 누가 5천짜리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이러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사일과 이걸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도 핵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6천짜리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에너지의 관계성이다. 자, 무토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개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쨌든 에너지가 극단에 반대에 있죠? 그럼 반대에 극을 하게 돼 있죠? 그의 관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걸 보고 사주통보를 자기가 안 보세요. 자기 본인의 천간의 걸 한번 보란 말이야. 본인의 천간의 그 배열을 보고 살아온 삶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 자, 하나 더 샘플을 내가 몇 개 가져왔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위주로 샘플. 천간만 얘기할게요. 유추해 봅시다. 그래야 명주를 볼 때 보자마자 바로 탁탁탁 튀어나온다고. 그죠? 내가 식강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뭘 내가 좀 그렇게 할까. 자, 뭐 이거는 없다 치고 요것만 가지고. 대운은 정유대운. 요 대운 가지고 있어. 올해 사건성. 올해 일어난 일. 올해 일어난 일을 자, 첫마디 탁 쳐야지. 첫마디 뭘 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요 관계성이 다 있죠, 그죠? 관계성이 다 있죠, 그죠? 무슨, 어떤 일이 났을까? 6월달에? 병화 뜨고 구름 가리는 일이 같이 있겠지. 가을 대운이라서 쉬어가는 대운에 정화가 떠가지고 서로 요거하고 관계성도 있겠죠. 대운에 가을 대운이어서 좋은데 요거하고 관계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났다? 두 마디, 두 단락으로. 구설수, 첫 번째. 둘째, 재물 나가는 일. 두 가지. 이것도, 와, 이거는 뭡니까? 풍요롭게 쉬어가고 수확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을 대운이 좋은데 말이야. 정화가 떠가지고 요거하고 관계성이 딱 문제였습니다. 요거 재죠, 재. 올해 병화가 떠가 힘이 실리니까 이것도 같이 동화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다. 맞죠? 관계성이 그대로 연결되죠? 밭에 또 뭐가 내려? 이걸 동하게 만드니까 이게 밭에 쓸쓸하게 만드는. 이거를 사회의 상속에서 그런 에너지의 군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다 해석합니다. 툭툭 치는 거야. 보자마자. 그럼 올해는 어쨌든 얘가 올해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 내 일간의 기토의 병화니까 올해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까? 인성이잖아, 인성. 인성. 인성은 뭐예요? 문서, 계약, 명예잖아. 어쨌든 얘는 딱 보자마자 올해 니는 명예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게 명예, 문서,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 지지는 뭐야? 뭐야? 현상 속에서 뭐야? 내 성기. 기토의 식신이 뭐야? 신금이. 내가 강의했죠? 남자건 여자건 식신은 뭐라 했어? 성기잖아, 성기. 식신, 내가 표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딱 그대로 됐잖아, 됐어. 네 그 시기와 관련돼서 문서와 관련되는 돈 나갈 일이 생긴다. 이거지. 그것도 언제? 6월달. 왜? 병화가 가장 밝아지는. 탁 치니까 6월달 딱 치. 6월달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모든 일의 에너지성, 올해 일어나야 되는 모든 에너지 운동성이 6월달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이거는 에너지 관계성을 가지고 이런 거야. 내가 이게 얘기를 했죠? 에너지 관계성. 어? 그래, 기와 질 했지. 딱 보자마자 뭐야? 올해 병화가 뭐야? 기토의 병화니까 뭐야? 무서, 명예, 도장, 공부도. 좋은 쪽으로 가면 공부에 큰 명예와 자격증을. 그거는 이제 지지세계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혹시 얘를 간목이다. 간목이 뭐야? 내가 그때도 한번 설명했는데. 간목이 뭐야? 올해 간목이면 좋아. 왜? 간목이 태양을 받아가지고 확 성장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얻은 거야. 간목을.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숨통에서 튀겠지. 경금은 관이 쫙 뜨니까. 그죠? 경금은 올해 관과 관련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지에 딱 보니까 신금이야. 뿌리가 딱 되죠? 내가 주인공이 된다. 이거다. 이해됩니까? 지지는 뿌리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자. 그 다음에 자, 임수다. 임수는 뭐다? 병화가 딱 뜨니까 어둠 속에 딱 이랬다. 병화가 뜨니까 확 보여. 내가 가야 될 방향성.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럼 내가 그쵸 스승을 온다 했지. 그래서 내가 올해 밝아지면서 눈이 떠야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한껏발대 올라가겠지. 응? 충참 도사였다면 이제 뭐야? 고참 도사가 되는 거야. 임수가. 개수는 인과관계가 있어. 개수는 병화가 구름이 끼어 있는 여기에 혹은 비여인자에 병화가 뜨니 병화가 뜬 거로 말미암아 이것의 구름의 인자를 거쳐주는 반가움도 있어. 반가움도 있는데 반가움이 동하면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야. 두 가지가 같이 온 거야. 병화의 반가움이 있어요. 재적인 성향이 있어서 병화의 반가움 혹은 내 직장에서 있지만 개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슬을 동반할 수 있다. 왜? 개수가 있다라는 것을 구름이 이미 있단 말이야. 구름이 있는데 이만큼 있다가 병화가 뜨니까 구름이 약간 그치긴 그쳐. 그렇지만 구름은 구름이야. 그래서 이 병화가 뜨면서 오달에 더 뜸으로 말미암아 이 개수가 있다라는 것을 더 확인해 주는 그게 되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임수하고 개수하고 자리가 바뀌죠. 다시 뭐라고요? 임수하고 개수하고 자리가 바뀌죠. 임수, 개수 여기, 임수. 복합적으로 해석해 줘야지. 복합적으로. 자, 요거는 요거대로. 내 비견 급제의 인자는 요걸 받잖아. 나는 요런 인자로서 받고 내 급제는 즉 내 비견급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를 깨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다 이거지. 있는 그대로 했어야지. 있는 그대로. 이게 뭐냐면 팔자라는 이 글자가 이래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은 제가 항상 입체적이고 환경적으로 생각을 했죠. 울타리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울타리가. 오케이? 알겠죠? 울타리가 병신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요렇게 감싸. 요렇게. 하나가 와서 툭 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대지의 세운이 어떻게 감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 인자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가지고 있는 천간 인자들이 다 영향, 하나의 뭡니까? 울타리가 딱 쳐지는 거라,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울타리의 천간은 다 어떻게 영향의 인자로서 받겠죠? 그럼 다 영향을, 다 지구 나름대로 치고받고 다 해. 그래서 그 사건성이 달을 가면서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톡톡 튀어나오고, 가라앉고 튀어나오고, 가라앉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 중요. 명식이 5강까지 배웠는데 멘트 하나 못 나온다. 이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백수가 호랑이한테 배우는데.
피고 웃으면 안 돼. 무슨 말 이해되죠? 어? 천간의 인자, 지지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둘 때 어떻게 담아두라? 이렇게 담아. 이렇게 담아두고 에너지의 관계성에 있어서 천간은 에너지의 운동성, 관계성 플러스 상승상극을 내가 생각했죠. 상승상극은 뭐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상승상극. 봄하고 여름하고 있다. 어? 갑하고 경이다. 봄인데 가을이 왔다? 각경충이 일어나야지. 당연히 충암 현상이 있어야 되겠지. 각경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봄하고 가을이 왔네. 아침에 일어나야 될 타이밍에 인데 막 퇴근하자 이러네. 그러면 충이 나겠지.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각경충. 각경충 글자로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경충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환경성이라든지 운동성을 보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아침을 열어가는 인자인데 저녁을 열어가는 오후 타임을 열어가는 인자가 오니까 당연히 축이 일어나겠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라. 여기도. 그래서 이런 운동성의 인자를 가지고 보게 되면 사주 명조를 탁 열자마자 뭐야? 멘트가 바로 탁탁 두 마디 나온다 이거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올해 무토가 왔다. 그럼 올해 뭐라 얘기해야 돼? 무토가 왔다 뭐라 얘기해야 돼? 문서와 관련되는 빛나는 문서를 받고 계약이라든지 혹은 자격증 혹은 이런 데서 사건이 일이 있겠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다니까. 일단 반드시 그렇게 되겠어. 반드시. 오늘 저 밖에 나가면서 한마디는 탁 던질 수 있겠죠? 응? 못 던져? 그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성이 깊이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지지의 어떤 그 대세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게 된 거예요. 이래 또 5강을 했는데, 5강이나 했는데 사주 보고, 진짜 헷갈려요. 모르겠습니다. 이래 보면은 좀, 그래서 바로 보면서 툭툭 칠 수 있고, 바로 보면서 사건을 얘기할 수 있고, 사건성, 혹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뭔가에, 이걸 좀 심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합니다. 그 에너지 관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항상 이런 패턴 속에서 머릿속에 담아두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꿈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제 신살의 원리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조금 설명하면서 이제 지지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의 폭을 확대해서 갈 건데, 자,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지의 운동성, 지지, 항상 요렇게. 자, 12우성 포태법하고 12신사를 오늘 복합적으로 한 방에 이해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 구구절절하게 외우고 뭐 자시고 필요 없이. 자, 요 어느 동네? 봄동네. 그 목동네죠. 목들이 살아가는 목동네라. 여기는 화동네. 요거는 금동네. 그 다음 여기가 수동네. 자, 목이 요 동네 가면은 지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12우성 포태는 뭡니까? 무조건 뭐? 절태양이다. 알겠죠? 12우성 포태, 태, 양. 간목이, 자, 오늘 이 시간 밖에 나가면서 바로 외우면서 갑니다. 목이라는 놈이, 자,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이제 그려져 있어야 되고, 이 여기에 반대에 있는 목이라는 이분께서 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해가 지려고 넘어갈 때, 요때는 뭐다? 갑의 상승, 자, 갑의 목으로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 운동성. 아침을 열어가는 아침의 인자는 요때 뭐야? 완전히 어떻게 끊어지는 거야. 왜? 이제 저녁 타임 퇴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은 요 동네 오면 뭐야? 무조건 반대 오면 절태양. 알겠죠? 절태양. 그러면 화 이분께서는, 화 이분이
수 이동래 오시면 뭡니까? 절태양. 절태양. 자, 절.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절. 태. 자, 남녀가 그냥 우리가 아무런 관계 없어. 그냥 남자 무심하나 가소나게 댕겨. 태. 서로 만나가지고 태동을 하는 거야. 그죠? 다음에 애정을 나누고. 태. 양. 배 속에서 애가 크고 있어. 그러니까 현상세계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맞죠? 갑이라는 갑이 목이 흔적이 없어. 이게는 흔적이 없고 태동을 이 세계는 보이지 않단 말이야. 보이지 않고 태동을 하고 배속 양은 컸다는 얘기는 장생이 되기 생한다. 생하기 전까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알겠죠? 양하는데 키워지는데 이런 개념을 키워지긴 키워져. 교육도 마찬가지라. 양을 인지했을 때 교육이 육성이야. 그런데 양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장하는 게. 안 보이죠? 엄마 뱃속에서 커지고 있단 말이야. 안 보여. 그 커지는 거지. 교육인자도 양을 쓰는 이유가 육성 기른다라고도 있지만은 교육이 오늘 이거 가르쳤다가 당장 표가 나냐 이 말이야. 안 보인다. 양. 절태양. 알겠죠? 반드시 개념적으로 넣어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봄의 인자가 가을에 딱 접어드니까 절태양이다. 낮에 불이 와가지고 오니까 절태양이다. 그러면 금은 이거 뭡니까? 절태양이다. 그럼 12우성 다 잡았어. 그죠? 다 잡았습니까? 그제 그거는 좀 단계적으로. 이제 음간을 설명하기가 음간의 12우성 포태를 외우기가 조금 쉽지 않죠. 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외워야 돼. 그건 더 되고. 그것도 근데 일단 이 개념적으로 말아놓으세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대표하는 이잖아. 을목은 보이는 간목이라면 을목은 뿌리라. 자, 그래서 일단은 양간부터 대표되는 양간부터. 그래서 목은 절태양, 불, 화다, 병이다. 대표되는 거는 간목이죠. 병화다, 그죠? 대표되니까. 그 다음에 경금이다. 임수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래서, 목은, 그러면, 절태양, 그죠? 장생, 목욕. 그래서, 이거 목욕지가 되지. 자가 목욕지. 목욕은 곧 뭐다? 씻고, 하루하루 변하니까 도화라지, 도화. 맞죠? 그 다음에, 자, 수가, 절태양, 장생, 목욕지가 되지. 이거는 외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태양생, 목욕지라. 그러면은, 유도 또 뭐예요? 목욕지고, 도한 거라. 맞죠? 자, 그 다음에, 금도, 절태양, 장생, 목욕지라. 맞죠? 나 뭐 남았나? 지금 뭐야? 장생 목욕. 화가 절, 태, 양, 생, 목욕. 맞죠? 유. 그래서 자우무효를 뭐라 한다? 도화라 한다. 그래서 사주명조상에 자우무효가 있으면 뭡니까? 다 도화라. 그러면서 각 계절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의 뾰족한 글자들이죠. 그래서 현침살. 현침, 도화. 가장 계절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내 주위로 모여. 그래서 주인공, 도화. 그래서 도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글자가 너무 정하나? 그래서 요 개념을 일단은 이게 12우성 포태야. 12우성 포태. 12우성 포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갑, 목, 화, 금, 수의 에너지가 이 지지의 시간대에 갔을 때에
어떠한 힘을 받느냐라는 것을 에너지 값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 그래서 뭡니까? 첨간이 지지열을 밟아갈 때 어떤 힘을 받느냐? 병화가 인시의 병화냐? 묘시의 병화냐? 진시의 병화냐? 장생, 인시에 떠오르더라. 눈으로 보이기에 생하더라. 장생. 목욕, 이글이글 타오르더라. 관대지에 오르더라. 이제 제법 진시에 오르니까 이제 출근해야 되고 그렇더라. 사시더라. 왕지더라. 요런 금도 마찬가지더라. 그렇게 요렇게 천간이 요렇게 돌아가는 하나의 에너지 값을 12운성 포테다. 포테를 병화로 생각하고, 일단은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병화를 생각하고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넣어보라. 이해가 잘 안 되면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가게 되면, 장생이라고 하는 게 막 지평선에서 올라가가지고 이글거리는 그걸 장생이라 하는구나. 장생의 힘이 탕 태어나니까 힘이 나름 세죠, 그죠? 에너지가 팡 튀어오르는 거죠. 장생, 목욕, 관대. 요런. 자, 그러면, 분명히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천간이, 뭐죠? 병화라는 천간이 지지를 디디고 가는 에너지의 크기와 값을 12운성 포테라 했죠? 그럼 12신사는 뭐냐, 이거야? 12신사는 뭐냐? 같이 봅시다. 그러면 쉽게 외웁니다. 12신사는 뭐냐? 그다음에 절태양,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병, 사명, 그럼 외우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개념을 내가 팍 심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이래서 신살까지 같이 보면 절대 안 잡힙니다. 12운성 포테와 신살은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의 에너지의 굴레다. 이거야. 왜 그런지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항상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신살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자, 요 연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자, 올해 신금이, 올해 병신년이다. 자, 에고 좀 세게 하면 될까? 네. 명확하게 제가 개념을 심어 드릴 테니까 두 번 다시 안 잊어버리도록. 자, 해묘미띠들은 올해 어떤 신살일까? 해묘미띠는 올해 무슨 신사의 12신살로 뭐? 급살. 급살. 퍼뜩퍼뜩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거. 인호술띠는 영마 맞아. 내가 이걸 저겠고. 맞아. 자, 사유축은? 그렇지, 망신. 신자지는? 지살. 그렇지, 지살 돼야지. 내가 잠시 헷갈렸어요. 자, 이거를 지금은 제가 얘기하면 잘 퍼뜩퍼뜩 안 떠오르죠? 팍팍 안 들어오죠? 자, 이걸 팍팍 들어오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해묘미를 앞으로는 풍선이라고 생각합시다. 해묘미, 목풍선.
해묘미 목이죠. 입체적으로 목풍선이다. 목을 형성하는 풍선. 인호술, 화, 그죠? 불풍선. 불을 이렇게 만드는 불풍선. 그 다음에 사유축, 뭡니까? 금을 만드는 풍선. 신자진 뭡니까? 술을 만드는 풍선이죠. 자, 그러면, 자, 풍선이 목, 화, 금, 수 풍선이라는 건 알았다, 그죠? 자, 그러면. 해묘미 목풍선은 여기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호술 화풍선은 여기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풍선은 여기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자진, 수풍선은 여기 위치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록 지지지만 에너지의 군이란 말이야. 에너지군. 해묘미라고 하는 목의 에너지군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요놈이 아까 내가 천간을 설명했듯이 요 가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묘미 목을 만드는 얘 동네에 있는 목풍선이 반대 여기 가야 되면 뭐가 돼야 돼? 완전 반대죠? 아까는 뭐야? 12호선 포태에서는 뭐였어? 절태양이죠? 절태양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해가, 뭐야, 다른 거 예를 들은 것보다 이게 이해가 제일 쉬워. 자, 불풍선이 요 동네에 오면 가장 힘이 쭈그러들겠죠? 인호술 화의 풍선이 어둡고 답답한 여름을 형성하는 회사가 여기 오면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야. 이 해라는 이 답답한 구간을 뭐로 생각한다면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이 인호술의 화 풍선은 이 구간으로 올 때는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철창으로 생각하면 돼. 그렇게 12신살에서. 그러니까 철창문을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요. 그건 무슨 살이야? 그렇지, 급살이라. 이 급살이야, 급살. 급살이라. 인호술의 불풍선이란 말이야, 불풍선. 에너지 운동성, 에너지체란 말이지. 에너지체가 화도 마찬가지라. 여기 오면은 절이 되니까. 에너지 운동성 다 똑같거든. 표현이 다르겠다. 요 구간에 떡 들어온 순간 끔찍 놀라요. 그래서 올해 이 띠가 올해 뭘 만나요? 해묘미 목이 신에 들어가니까 뭘 만난다? 그렇지, 급사를 만난 거야. 올해 해, 묘, 미띠들은 뭘 만나? 급사. 자, 내가 방금 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다. 그럼 급사 작용이 어떨까? 급사를 수사, 차, 구속 수사 일어났죠. 그건 아주 단편적이고 우리나라의 신사를 정리한 책들이 전부 뺏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해놨다고. 에너지 운동성으로 봐야지. 그래서 올해의 이 띠들은 급살작용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 돌출한다든지 뭔가 사건성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한다. 구속, 차, 수색 이런 것도 다 급살작용이에요. 급살작용이 각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급살작용이 다 생기게 된다. 급살작용의 에너지 운동성 알겠죠? 갑자기 어떻게 화풍선이 갑자기 어떻게 확 쭈그러져. 그 철창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여름이 겨울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끔찍 놀래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뭐다?
급살이다. 자, 급살작용의 에너지 운동성은 어떻다? 바로 얘기했어. 바로 얘기하면서 바로 외우자. 급살작용 에너지 운동성은 어떻다?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에너지 운동성처럼 무언가 일의 상황이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무언가 일어나고 진행하고 가는 형태로 간다 이거지. 갑작스럽게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 갑자기 막 밤을 보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한 사람 있어. 그래서 뭐다? 해, 묘, 미는 목을 상징하니까 반대에 있는 여기 가니까 목의 입장에서 12운성 포태의 천간으로 보면 절대양인데 신살의 에너지 운동성으로 보니까 뭐다? 급살이 된다. 급살의 에너지 운동성 알겠죠? 내가 이거 설명 안 해주면요 몇 년을 공부해도 이거 신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신살을 내가 좀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한데 신살을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밖에 없다. 됐어. 너무 광판한 것 같았어. 그래서 급살작용의 에너지 운동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서 급살이야, 급살. 알겠죠? 자, 급살. 그러면은 이 목기운 혹은 이 화기운이 푹 들어가가지고 급살작용의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제살. 가장 작아지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인호술 화기운이 자에 오면은 겨울의 한밤중에 한가운데 오게 되면은 가장 작아지잖아. 그래서 무슨 살? 제살이라 제. 제살은 뭐냐? 일명 수옥살이라 그래. 수옥살. 왜 수옥살이라 하겠습니까? 제대로 호랑이를 만났어 이게. 제살은 갇혀 있는 거야. 자, 절대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랑을 나눠가지고 탁 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답답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 갇혀있지. 맞죠? 제살. 일명 수옥살이야, 수옥살. 갇혀있단 말이에요. 자, 통변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다. 자, 이 제살, 수옥살, 퇴직이 있을 때 사업을 벌리면 될까 안 될까? 자, 호랑이 앞에 있는데 호랑이 앞에서 막 이런다. 넙죽 잡아본 거야. 그래서 급제천에 있을 때는 저 천은 또 갈 건데 급살하고 제살에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부리지 말고 자, 딱이 호랑이 앞에 잡혀있다 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깜짝대면 되나 안 되나? 뭘 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머리로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대낮에 있어야 될 놈이 밤에 왔으니까 깜짝대면 지동내 안 하기 때문에 깜짝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적인 힐링, 밤사업, 누구도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원래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감지되지 않는 이런 것들. 뭡니까? 육신의 에너지는 극도로 작아지고 양이 작아지니까 음이 어떻게? 확장하고. 그러니까 뭐야? 생각, 철학, 명리, 종교, 사이비, 예? 도의 세계, 도문 있죠? 다 언제 한다? 이때 한다. 제살에 중요한 통변. 이게 뭐냐? 실전에서 나오는 것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제살 때문에, 제살 운에 와가지고, 내가 돈 한 몇십억 투자해가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거죠. 알겠죠? 그 에너지 운동성 때문에 그래요. 운동성 때문에. 오케이? 운동성은 에너지다. 근데 내가 직접 뭔가 주관해가지고 나의 활동성이 아니라 어떤 것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통변이, 그래서 제살 우리간에 뭐 수옥살이가 갇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물상의 에너지와 운동성으로 보니까 이제 다 나오잖아. 어떠한 직업군이라 어떤 것에서든지 제살의 형태와 에너지를 취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호랑이 옆에서 이렇게 내 몸을 움츠리고 제살의 형태로서 내가 취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과 실물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좀 쭈그러져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 이 물질의 세계가 쭈그러드니까 뭐가 정신의 세계가 향유하는 거야. 이것이 제살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도 설명. 자, 내가 배를 타고
저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쫙 가다 소말리아를 딱 지나.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는데 지나. 그러면 환경이 어디에 왔습니까? 배의 뱃머리가 지금 어디 있단 말이지? 잿살에 와 있다. 잿살. 해적이 있는데 왔으니까 어떻게 해? 불도 다 꺼야 되고 거기에 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 다 저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해적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반경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야? 뱃머리가 어디를 향해야 돼? 뱃머리의 배가 어디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잿살에 와 있다. 잿살.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아니면 헷갈려서 안 돼. 뭐 일지를 운동성의 에너지와 환경의 인자로 봐야 돼. 팔자라고 하는 글자가 한 몸이야. 그죠? 한 몸이라고. 이 한 몸을 이끌고 가 있는 이 가장, 이까리라면 알아듣겠나, 세우 사람들이. 끌고 가는 이 뱃머리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라는 거. 이게 12신살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신살의 환경적인, 또, 요걸 보기도 해요. 왜냐?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 다 자지구지 지배받았으나, 지금은 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긴 합니다. 복합적으로. 근데, 큰 에너지의 운동성에서 나는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를 우선 보고, 그 안에 나는 어떻게 움직이냐를 본다면, 그거는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정확한 이해 속에서 12신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살 대운이 어떤다 상승이 되죠? 제살은 내 앞에 뭐가 있다? 호랭이가 한 마리 딱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마치 어두운 철로를, 어두운 기차가 어두운 토구를 가고 있는데 내가 손을 쑥 내밀면 어떻게 잘려? 이 제살이야. 기차가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오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로 옵니까? 톡을 굴속을 통과하죠. 그때 내가 손을 쫙 내면 어떻습니까? 다 부러져. 자, 호랑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뭐야? 천살이단 말이지. 자, 천살은 뭐라 합니까? 일반 책에 천살은 뭐라 적어놨어요? 자, 그 얘기해 보세요. 천살. 그렇지. 조상 이런 말 해놨죠.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이 에너지의 운동성을 설명하면 한방 이해할 수 있어. 자, 호랭이를 뒤로 하고 철창문을 막 나서기 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서기 위해서 내가 호랑이를 무사히 빠져나가고 저 호랑이가 더 이상 지랄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이 몸을 내가 간직하면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자,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천을 다냐면 조상의 인자, 하늘의 인자, 혹은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 무언가의 에너지 힘에 의해서 이걸 뭘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천사를 조상의 인자라 하고 하늘의 어떤 뭐라고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에너지의 운동성으로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마지막 호랑이 그 철문의 대문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됩니까? 그래서 급제천이다. 그래서 천살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상 얘기도 하고 하늘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얘기도 나오고 이러죠. 그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천살이라는 게. 그래서 영적인 센스, 감각, 천살. 어쨌든 요 구간은 이해되죠? 어쨌든 뭐예요? 내가 육신을 움직여서 내 주동이 아니라 다 뭐야? 타인 주동에 내가 내 육신을 움직이기보다 쉬고 힐링하고 정신적으로 성숙시키고 또 정신적인 분야로 가면 돼. 차라리 산에 가서 기도하면 돼. 혹은 그런 분야 쪽으로 또 가면 돼. 그러한 에너지 운동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천살. 또 천살은 또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이 천살 대운을 넘으면 뭐야? 내가 뭔가 하나를 상승할 수 있는 지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이죠. 천살 대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에너지의 운동성이 바뀌고 천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 인자. 또 천살의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자가 보이지 않는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 인자. 이런 에너지 운동성이 다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급제천, 절퇴양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면서 조금 글자를 달리하면서 그게 천간이냐 지지냐에 따라서